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1회차 문제 51번부터 63번까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웨이즈 4의 구성 연결이 옳은 것은 웩슬러 지능검사 성인용 4판이 되겠죠. 소검사와하고 그 지표 점수 간의 구성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본의 공통성, 지식, 어휘, 이해. 요거는 이제 언어 이해 지표가 되겠네요.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니은의 기호쓰기 동형찾기, 선택. 선택은 이제 성인용에서는 이제 지우기가 되겠죠. 기호쓰기 동형찾기는 이제 처리 속도, 그죠? PSI, 처리 속도 지표가 되겠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 토막 짜기, 퍼즐, 행렬 추리, 빠진 곳 찾기, 그 다음에 무게 비교. 여기에 나와 있는 소검사들은 작업 기억 지표가 아니라 지각 추론 지표. 지각 추론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지표. 기호쓰기 동형 찾기 지우기라고 했죠. 숫자, 산수, 순차 연결. 얘는 작업 기억 지표. 워킹 메모리. 인덱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순서가 조금 바뀐 그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5번 정답 표시하시고, 웨이즈 4의 소검사하고 지표 내용들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우리가 바꿔서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당도는 적절성,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1번에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했다. 이거는 타당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했다면 일관적인가? 요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 2번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에 무작위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편향은 무작위적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다. 체계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 검사 도구를 측정했을 때 결과값이 일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작위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라고도 하고 무선 오류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체계적 오류 또는 무작위 오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3번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높으면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으냐? 일관적이라고 해서 적절하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2번의 편향 같은 경우에 일관적으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은 낮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분법을 활용한다. 반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문항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번 실시한 문항을 가지고 반을 나눴다. 반을 나눴다. 요것과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분 신뢰도. 신뢰도이죠. 5번 기준 관련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해당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이론적인 모형을 가지고 이론적인 구성 개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정도를 보는 타당도는 기준 관련 타당도가 아니라
구인 타당도이다. 구인 또는 구성 타당도.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이제 타당도를 보는 것이죠. 기준 관련 타당도에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척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2번의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지능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커텔과 혼의 이론 중에서 결정화된 지능, 결정성 지능이 되겠죠. 결정성 지능. 결정성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결정성 지능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결정성 지능 그리고 네, 유동성 지능. 네,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핵심 개념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학습 또는 문화적 경험. 그래서 네, 후천적인 것이죠. 하지만 유동성 지능은 네, 생득적이다. 생득적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네, 언어적 지능. 네, 유동성 지능은 주로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죠? 네, 언어적 지능이나 그죠? 학습 능력, 학습 능력과 네,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은 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그죠? 나이에 영향이 적다. 하지만 유동성 지능은 나이에 영향을 받는, 그죠? 쇠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시고 기억번을 보시면 비언어적 요인과 관련된 능력, 비언어적 요인, 그죠? 결정성 지능이 이제 언어적 요인이니까 네, 유동성 지능은 비언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유동성 니은 후천적이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죠? 선천성, 그죠? 유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낮아진다. 그죠? 쇠퇴한다. 네, 이것도 역시 유동성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네요. 리을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죠? 많이 받는다. 얘가 결정성 지능. 그래서 리을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53번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문항 변별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 변별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과 능력이 낮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구별의 정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다. 문항 난이도는 네, 바로 무엇이다? 정답률이다. 네, 문항이 쉬운가 어려운가에 따라서 능력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구별하는 정도를 우리가 영향을 받는가? 네, 영향을 받겠죠. 주로 그죠?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그래서 0.5 정도일 때 가장 변별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항의 변별력이 높으면 네, 검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한치와 하한치를 구별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검사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개별 문항이 총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죠? 실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정도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정답지와 오답지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그죠? 이것은 네, 오답지의 네, 매력도이다. 네, 오답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문항을 구성하는데 답안에 해당하는 문항이 오답지가 너무 정답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무도 이 오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그 효과적이지 않다. 정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별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답지의 매력도의 내용들이 요 4번 문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0.4 이상은 굉장히 좋은 문항이다. 변별도가 보통 이제 0.3 이상 되면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 정답. 네, 4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옳은 것은 네. 보기 내용 보니까 이제 Z점수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의 점수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인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는 95%가 있다. T점수는 네, 80에서 20 사이에 대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40에서 60일 때 68%, 30에서 70일 때 몇 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T점수와 Z점수의 상관관계를 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68%,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95%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포. 정규 분포를 이제 Z점수로 바꾼 것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죠. 네, Z점수가 있을 때 T점수가 있다. 그죠? Z점수의 평균은 0점, 그 다음에 T점수의 평균은 50점이다. 네, 이러한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여기에 분포하는 백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것이 68%. 이 68%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이 Z 분포의 내용들을 이미 연구자들이 이제 계산을 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이 퍼센테이지, 확률, 백분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네, 이 사이에서는 95%. 그 다음에 3표준 편차. 이 사이에는 99%. 네, 약 그렇다는 것이죠.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Z점수를 이제 평균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으로 바꾼 것이 T점수이기 때문에 평균이 50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1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T점수는 40에서 60, 그 다음에 30에서 70, 그리고 20에서 80.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T점수가 80에서 20일 때 대부분, 그죠? 99%, 그 다음에 40에서 60일 때 68%, 그 다음에 30에서 70일 때 95%. Z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68%.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Z점수와 T점수, 그 다음에 백분율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어떤 심리검사의 내적 합치도 개수가 매우 낮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합치도 개수가 낮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1번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측정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 얘는 측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만약에 타당도 점수가 낮다라면 측정하고 있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2번 검사의 두 가지 형태가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두 가지 형태. 검사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동형 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동형 검사를 가지고 두 번을 검사해서 그 상관 개수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검사 안에 문항들이 각각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적 합지도 개수가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검사를 받는 사람이 또다시 검사를 받을 때 매우 다른 점수를 받을 것이다. 검사를 또다시 받았다. 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다. 5번 다른 검사자들의 결과가 서로 다른 점수가 나타났을 것이다. 다른 검사자들의 결과가 서로 다른 점수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죠? 검사자들 간의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조사자 간의 신뢰도이다. 조사자 간 또는 뭐 연구자 간의 신뢰도. 만약에 연구자 간의 신뢰도, 조사자 간의 신뢰도가 낮을 때 그 각 검사자들의 결과가 다른 점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6번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적성검사에서 철수는 기준에 비추었을 때 중앙값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옳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따를 때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얘는 결국에 평균과 같고 최빈값과 같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100점 만점에 50점을 획득했다. 중앙값이라는 것이 50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2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얻었다. 최고 점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3번 적성검사에서 도달해야 될 준거 점수를 얻었다. 우리가 준거 점수는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죠. 알 수가 없다. 4번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평균 점수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점수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하 점수를 얻었다. 2번 보기와 같이 우리가 이 내용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7번 4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정신능력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피어만은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얘를 이요인설이다. 이요인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서스톤은 군집 요인설에서 지능은 언어요인, 수요인, 기억력, 그 다음에 공간관계, 지각 속도, 언어 유창성, 추리력 이렇게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요게 7가지 기초능력 7 PMA다. 요걸 이제 주장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길포드는 지능이 조직 차원, 내용 차원, 소산 차원의 3차원의 구조를 가진 12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능 구조의 가설적 모형을 제시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직 차원, 내용 차원에 이제 한 가지씩을 더 추가해서 180개의 영역을 나중에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길포드가 이러한 그 지능 구조의 모형을 제안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번호는 기계적 학습이나 연상 능력 같은 획득 가능한 제1 수준의 능력.
그 다음에 개념 형성, 분석, 종합, 문제 해결 같이 복잡한 정신과정의 제2수준 능력, 이렇게 1수준과 2수준을 나누었다. 이거는 이제 번원이 아니고 젠센이다. 번호는 밑에 나오는 커텔과 같이 이제 위계적 이론을 주장한 그런 학자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커텔은 네,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결정성 지능으로 나누었다, 구분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8번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홀랜드의 진로 발달에 대한 육각 모형에서 네, 육각 모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하여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으로 옳은 것은 네, 홀랜드는 이제 리아색 모형을 그려서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랜드 리아색 모형.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을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대비되는 특성으로 연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어디? S.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어디? E. 그죠? 그 다음에 A는 어디? 네, C. 이렇게 이제 연결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억, 진취형과 탐구형. 네, E하고 I. 그 다음에 니은, 사회형과 예술형. 사회형과 예술형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대극적인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의 현실형과 사회형, 현실형과 사회형.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형과 사무형. 그래서 니은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네, 2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심시하는 임상도구이다. 여기에서 그죠?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가 6세 0개월에서 16세 11개월까지다. 그래서 대상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3판에서 4판으로 개정되면서 공통그림 찾기, 순차 연결, 행렬 추리, 선택, 단어 추리 이런 5개의 소검사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소검사가 15개다. 핵심 소검사는 10개, 그 다음에 보충 소검사가 5개, 이렇게 해서 15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언어이해 지표에서 주요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이해가 있고 보충 소검사는 상식과 단어 추리가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번 보시면 지각 추론 지표에서는 이제 토막 짜기,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이게 주요 소검사이고 빠진 곳 찾기가 보충 소검사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 처리 속도 지표에서는 숫자 순차 연결 이게 주요 소검사이고 산수가 보충 소검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숫자와 순차 연결 그 다음에 산수 요것은 이제 처리 속도 지표가 아니라 작업 기억. 네, 작업 기억 지표가 되겠죠. 네, 처리 속도 지표는 처리 속도 지표에 해당하는 소검사는 기호 쓰기, 동형 찾기, 그 다음에 선택. 이 선택이 이제 보충 소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요 소검사, 얘가 보충 소검사.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60번 정답 5번 체크하시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1번 일반적으로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해석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네,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기억, 동작성 검사와 언어성 검사의 점수 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우리가 동작성 IQ, 그 다음에 언어성 IQ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니은, 개인의 내적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그죠? 강점과 약점. 예를 들어서 뭐 소검사 또는 지표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좀 높은 점수의 지표 또는 높은 점수의 소검사가 우리가 이제 강점이라고 보고, 낮은, 그죠? 평균보다 낮은 어떠한 그런 점수를 가진 뭐 지표나 또는 어떠한 그 소검사가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규준 분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규준을 통해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리을, 단기 기억력 등 특정 능력은 한 가지 소검사에서만 측정이 된다. 이러한 이제 능력들,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들은 소검사에서 하나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검사의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소검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검사 하나에 능력 하나, 이렇게 이제 1대1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1번의 리을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MMPI-2에서 추가된 타당도 척도 5가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MMPI-2에서 추가된 타당도 척도 5가지. MMPI-2에 추가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네, 보시면 불인, 그죠? 무선 반응 비일관성, 고정 반응 비일관성, 그 다음 비전형 후반부, 그 다음에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항응답 시에 무선적으로 반응했다. 무선적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반응했다, 이런 것이죠. 아무거나 막 찍었다. 2번, 고정반응, 검사 후반부에서 비전형 반응을 탐지한다. 후반부에서 비전형을 탐지하는 것은 이 내용이 되겠죠. 비전형 후반부. 그래서 F,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번, 모든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반응했다. 한 가지로 반응했다. 얘는 고정 반응이죠. 더 틀린 척도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K 척도와 마찬가지로 방어성을 측정한다. FP 척도는 방어성 척도가 아니죠. 검사 전반부에 국한된 K 척도와 달리 검사 전반에 걸쳐 있다. 얘는 네, 밑에 있는 S 척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다. 5번, 비전형 반응을 탐지하지만 F 척도에 비해 심각한 정신병리에 덜 민감하다. 얘는 FP 척도다. 심각한 정신병리에 덜 민감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집단에서 예라고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점수가 높다면 일부러 부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2번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면접법과 행동관찰법의 내용. 그렇죠? 면접법, 그 다음에 행동관찰법의 내용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자가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록된 설문 목록, 즉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 네, 구조화된 면접은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리스트 또는 조사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의 면접이다. 면접에 대한 간단한 주제 목록을 가지고 질문한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 주제 목록을 갖는다. 그래서 질문은 규칙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한다. 이것이 비구조화 면접이다. 맞는 내용 되겠죠. 3번, 내담자의 집, 학교, 병원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네, 자연스럽게, 자연관찰법, 맞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보기 내용 보시면, 자, 4번,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서 그 조건에서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죠? 통제를 하는 것이죠. 왜 통제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이 잘 빈번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 이것이 유사관찰법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5번 내담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는 자기 관찰이 아니라 참여 관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3번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회차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64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